예, 안녕하세요. 허재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취재하느라고 바빠갖고 이 정규 콘텐츠를 만들어드릴 시간이 너무 없네요, 솔직히. 근데 계속 좀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도 좀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여러분과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요. 김훈 소설가의 이제 칼럼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켰어요. 뭐냐면 김훈 소설가가 이제 최근에 그 악성 학부모 학교 민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교사가 막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런 것들의 사회 문제가 왜 발생할까를 짚는 김훈 소설가의 중앙일보 칼럼이 있었는데 이제 내 새끼 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새끼 지상주의자로서 가장 최고봉에 오른 사람은 조국 장관 부부다. 예, 반성을 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칼럼을 마무리해가지고 도대체 이 서초동 그 학교 사건이랑 조국 장관이랑 무슨 상관인지 네,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한 칼럼을 쓰셨어요. 네, 근데 과연 조국 장관 부부가 이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듯이 자신들의 이제 자녀를 키우는 방식과 관련해서 또 위법적인 부분 일부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부분 충분히 네 사과를 몇 차례나 하고 또 이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학위까지도 스스로 반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과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사과할 것 같은데 아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과연 옳습니까?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저는 이제 기자로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과연 조국 장관 부부가 내 새끼 지상주의의 최고봉이 맞습니까? 한동훈 딸, 정순신 아들, 이동관 아들, 나경원 아들, 윤병세 딸, 이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팩트로 짚으면서 이거 좀 너무 균형감을 잃어도 너무 심하게 균형감을 잃었다. 예, 제가 좀 팩트로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허지연 TV의 모든 활동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이 방송 후원 계좌 로 이렇게 여러분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허지연 TV를 후원해 주고 있는 이 업체들, 네, 착한 보험 클리닉, 산삼 순백, 그리고 후원은 아니지만 우성이와 재현이모를 차려서 제가 국가보험법 피해자들 후원하고 있는 쇼핑몰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예, 더탐사몰과 똑같은 상품이 있고요. 예, 모든 수익 전액 제가 유우성 씨와 상의해서 제가 기부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요정 김용민 나와라. 네, 우리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아요. 네, 이런 주제로 8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더탐사 스튜디오 1층 카페에서 토크쇼 엽니다. 네, 허문사 3회입니다. 허재현과 문희정이 만난 사람들. 여기 주지스님은 해문스님이에요. 허문사라는 절에 남양주에 저희가 최근에 창건한 절입니다. 허문사. 네, 해문스님 주지. 3회 초대 손님으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치인 김용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것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10년간 알고 지낸 인간적으로 10년간 알고 지낸 우리 용민이 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민이 형 저만이 질문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질문들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사는 뭐 인터뷰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상처받은 마음들을 서로 치유하고 서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철학자인 해문스님을 굳이 모시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겉으로는 강건해 보이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3년 이상 이게 이제 어떤 정치권의 여러 중심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소갈이 하면서 상처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도 힐링 받아야 되겠지만 김용민 의원에게 힐링을 주는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8월 10일 오후 1시 따로 신청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 방송 콘텐츠 말미에 댓글로 여러분의 참여 신청을 써주시면 됩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네, 미리 댓글 남겨주시고 만약에 이제 참석자가 좀 100명 넘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웅 교수님이 이제 김훈 씨의 칼럼을 굉장히 이제 보시고 굉장히 막 슬퍼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김훈 씨가 중앙일보에 특별 기고를 했거든요. 내 새끼 지상주의 파탄, 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현장형 칼럼을 많이 써요. 기자 생활을 잠깐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겨레에서도 좀 하셨고 그래서 집회 현장을 가서 뭔가 여러 가지 그 느낀 점들 기사로 이제 칼럼으로 쓰신 건 좋은데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교사들이 정말 들끓고 있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뭐 읽을 만한 이제 글들 쓰셨어요. 중간까지는 비교적. 근데 결론이 좀 이상해요. 결론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학부모들이 너무 지나친 어떤 권력화돼 가지고 이제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하는 건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내 새끼 지상주의, 한국 특유의 내 새끼 지상주의가 고치어지지 않으면 이런 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조국 장관 부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요. 이걸로 칼럼이 마무리돼서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화가 좀 나시겠지만. 이 내새끼 지상주의는 이 나라 수많은 권기들에 의해 완성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 후보들은 너도 나도 그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학원 좋고 학군 좋은 동네로 거듭 위장 전입을 해왔는데 이 정도는 매우 경미한 사안이다. 위장 전입이 문제돼 공직 임명에서 탈락한 사람은 없다. 이런 위법 행위들은 애끓는 모성애, 부성애 또는 맹모 삼천의 미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가치는 파괴됐고 공적 제도와 질서는 빈껍데기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뭐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주장이에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아마도 내 새끼 지상주의를 가장 권력적으로 완성해서 영세 불망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일 터인데 그는 아직도 자신의 소행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절망과 슬픔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일가가 관련된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나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인연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미망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의 무명과 마주대하고 있다. 화가 나죠. 네, 우리 김민웅 교수님은 그냥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화가 납니다.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 좀 에너지가 넘치나 봐요. 저는 슬프기 이전에 저는 그냥 짜증 나는데. 또 흥분한다.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조국 장관이 무슨 어떤 악성 민원을 넣은 적이 언제 있죠? 일단 좀 제가 이따가 팩트 체크 해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한 거는 이제 바로 이 문장들이었어요. 자, 봅시다. 김민웅 교수의 칼럼입니다. 내 새끼 지상주의 관련해서 이렇게 내 새끼 지상주의는 지금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런데 그가 펼치는 논법 속에 계층의 차이가 없이 고루 퍼져 있지만 부유층 밀집 지역의 악성 민원이 더욱 잦고 사납고 위압적이라는 지점에 가면 특권을 가진 세력의 갑질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비판받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 검찰 출신 정순신의 경우도 그렇고 언론 장악에 나선 이동관의 경우는 더더욱 김훈이 쓰는 문장의 칼로 도리질 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전혀 아니올시다. 그들은 김훈의 명단에서 빠진다. 학폭과 그걸 무마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 정밀한 문장을 쓰는 작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말한 정치적 당파성에 오염된 눈이 다름 아닌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김훈 작가는
이 그 교사들이 정치적 당파성 이런 것들을 막 경계하면서 집회에서 우리는 순수한 집회예요. 뭐 정치 단체들 저리 가세요. 저희는 순수한 집회니까 오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집회 연거를 김훈 작가는 되게 대단히 인상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 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국 장관 부부가 가장 큰 문제다. 네. 뭐 이거 뜬금없이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치적 당파성 아닙니까? 김훈 소설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 김민훈 교수의 칼럼처럼 예? 이게 똑같은 그 어떤 학부모의 악성 민원, 그래 내 새끼 지상주의 이런 문제 의식을 가졌다면 조국 장관만 떠오르고 그냥 딱 그칠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동훈 딸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죠. 정순신 아들 학폭 덮기, 예? 이동관 아들 학폭 덮기, 예? 거의 막 흔적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경원 아들 서울대 뭐 이런 데서 특혜 논문 작성 논란 뭐 이런 것들. 윤병세 딸 가계곤란 장학금 수령했잖아요. 윤병세 그 전 외교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왜 이런 사람들은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웅 교수는 그래 그런 문제의식 갖는 거 내 새끼 지상주의 알겠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왜 정순신과 이동관은 문장이 쓰지 않아? 심지어 조국 장관이 가장 권력적으로 완성해서 영세불망의 지위에 올랐어? 정말 그렇습니까? 팩트도 안 맞잖아요.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에 오른 다음에 한 달인가 지나서 그냥 사퇴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 입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소행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절망과 슬픔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일주일 전에 사과한 거예요. 한 열흘 전에. 예? 이거 모르세요? 김훈 씨는? 이거 지금 몇 번째 사과하는 겁니까? 예? 예, 다 뭐 제 잘못입니다. 이거 지금 뭐 한두 번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관의 임기도 불과 한 달밖에 안 해. 예? 정경심 교수는 4년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4번째인지 5번째인지 사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민 씨는 학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안겨준 절망과 슬픔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순신 씨, 이동관 씨, 한동훈 씨, 나경원 씨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제대로 사과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조국 장관 부부는 글쎄요, 그분들 참, 애처로울 뿐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제가 팩트로 짚어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뭐 제가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뭐 주장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제가 팩트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한동훈 씨 봅시다. 한동훈 씨. 지금 뭐 한동훈 씨, 한동훈 딸 허위 스펙 논란. 한국 3M이 노트북 기증하고 이거 뭔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뭔지 온갖 것들이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수사 안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드러난 게 엄청난데도 오히려 이러고 있죠. 사과는 민주당이 하셔야죠. 한동훈 막 그 목소리가 막 떠오르려 그래. 진짜. 국민이 아직도 사과 못 받았어요. 사과는 우리더러 하래. 김훈 씨 이런 거 안 보여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조국 장관의 자녀가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저는 기자니까 냉정하게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제가 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진영주의 이런 거 제 방송엔 없어요. 진영주의 필요하신 분은 다른 유튜브 들으세요. 기자한테서 진영주의 죄송하지만 찾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내용입니다. 자, 뭐 판결이 이제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어쨌든 조민 씨의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 판결은 참
슬프게도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슬프게도 재판 결과는 위조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조국 장관 부부로서는 참 가슴 아픈 대목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난도질 당하는 거죠. 김훈 씨 같은 사람한테 이분한테 이런 분들 계속 난도질 당하는 거죠. 어쨌든 유죄 판결은 났으니까. 그런데 김훈 씨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이 표창장은 고려대 입학 때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았고요.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정말 가짜 표창장을 받았냐? 근데 실체로 보면 표창장 받고도 남을 봉사 활동을 했던 기록들은 다 사실 확인이 되거든요. 재판 과정을 우리 김훈 소설가는 열심히 봤다 그러는데 재판 과정 진짜 보면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얼마나 여러 차례 봉사 활동을 해서 정경심 교수의 동료 교수들이 이거 표창장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증언하고 재판에서 돌아간 거 김훈 씨 아세요? 조중동만 보니까 모르지. 자, 표창장이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이거 위조된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표창장은 위조됐다 쳐. 하지만 조민 씨는 동양대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했던 기록 등이 낱낱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정말 표창장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잘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본질은 표창장 자체가 아니라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 아닌가요?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김훈 소설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아니냐? 그래요. 그렇게 묻는다면 대법원이 어쨌든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참 조국 장관 부부로서 가슴 아픈 거죠. 뼈 아픈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도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공정한 재판이었느냐? 아이고,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조민 씨의 부산 의학전문대학 부산대 의전원 그 장학금 논란이죠. 이게 지금 600만 원 장학금을 받은 게 뇌물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이나 세간에 알려진 것들은 무슨 성적 장학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조민 씨가 학업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산대 의전원 다닐 때. 심지어 꼴찌할 때도 한 학기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성적 장학금을 받았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학업 동료 장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한준 교수가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마련된 그 부의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소천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물론 학교에 신고는 하지만. 그래서 자기 그냥 판단대로 자기 그 학생들 중에 좀 성적이 떨어지는 이제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한준 교수는 이제 판단할 때 이 장학금은 비록 성적은 좀 잘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학업 동료를 하면 성취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좀 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 동료 장학금을 사용을 해요. 이 소천 장학금을. 그렇게 해서 조민 씨가 비록 성적이 조금 안 나올 때는 있었지만 그건 오히려 장학금을 줘야 된다. 장학금을 줘서 성적을 좀 올려보자. 그러면서 조민 씨를 계속 체크해요. 너 내가 이렇게 장학금 주는 만큼 이거 과제 완료하고 있지. 예, 교수님 열심히 할게요. 막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기록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한 2차례인가 3차례인가 해가지고 600만 원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재판 기록을 보셔야 되는데 김훈 씨 재판 기록 좀 제발 보세요. 보기 싫으면 허지엔 TV라도 좀 보세요. 이 재판 기록을 보면요, 조민 씨가 장학금을 수령할 때 이거를 처음에는 조국 장관 부부는 몰라요. 그러다가 조민 씨가 나중에 문자를 보내는 기록들이 나와요. 아빠 저 이거 장학금 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이 그래? 그 되게 이게 수고했구나.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모른 척하라 이런 거 정경심 교수가 문자 보내고 이런 기록은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그런 맥락으로 해석 가능한 게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가 조민 씨를 특별히 예뻐해가지고 준 장학금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에게는 비밀로 해라. 너 괜히 그 다른 학생들한테 위화감 조성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충고인 게 나중에 문자 기록 등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뇌물이 되려면요. 조국 장관이 이 그 노한준 교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무슨 뭐 부산대에서 뭐 어떤 혜택을 받게 하거나 그죠? 예, 직권을 조국 장관이 남용해가지고 뭐 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 구조가 있어야 이게 뇌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뇌물을 받을 당시에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울대 교수였다고요. 그냥 서울대 교수. 이 장학금 600만 원 수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17년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이제 공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을 시기는 조국 장관이 그냥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냥 부산대 교수와 서울대 교수의 사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뇌물 사이가 연결이 됩니까? 근데 일단 안타깝게도 재판은 뇌물 관계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재판은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런 팩트들은 좀 제가 냉정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조국 장관 부부에게 제가 불리한 팩트라고 해서 제가 감추지 않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조민 장학금, 조국에 대한 청탁으로 봤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장학금 수령 다른 학생들이 함구하라 해. 이런 것들이 뭐 뇌물성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자 기록들을 쭉 보면 그런 대화가 아닌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예.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꼴등했습니다. 예.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타이르셨음. 오케이,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못 받을 장학금을 받았다면, 네? 예, 이렇게 이제 뭐 입단속하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적 장학금이 아닙니다. 성적 장학금이 아니에요. 무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윤병세 딸이 받은 뭐 가계곤란 장학금 이런 거 아니에요. 학업 성취 독려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꼴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의 판단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학금을 주는 게 이게 노한준 교수가 이게 뭐 다른 뜻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렇게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확히 이게 범죄로 연결돼서 처벌이 되려면 청탁 여부가 인정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그 장학금 받을 때는 조국 교수가 교수였다니까요. 그냥 서울대 교수였어요. 근데 무슨 청탁 뭐 들어줄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민정수석이 아닌데. 아무튼 이게 판사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조국 아들 인턴 논란이 있죠. 허위 인턴 논란. 지금 뭐 최강욱 그 변호사의 청맥 그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인턴에 해당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인데 이것도 지금 2심까지는 최강욱 씨가 허위 공문서를 발부한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재판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팩트 체크할 건 또 뭐 있냐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조국 아들은 실제로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과정을 거친 사실은 여러 기록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허 기자님 왜 유죄 판결이 나와요? 물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청맥이라는 로펌에서 이제 소속 변호사인 최강욱 변호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한 인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아들이 이제 최강욱 변호사 밑에서만 인턴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어떤 업무 수행을 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좀 체험학습, 교육에 좀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요. 재판 과정들을 보면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는 이건 그냥 단순 그냥 뭐 체험학습, 뭐 인턴 교육 뭐 이런 거에 가까운데 이게 업무를 수행한 인턴으로 볼 수 있냐? 이거 사회적인 통념 수준의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에 좀 어긋나는 인턴 과정 아니냐? 이런 거는 허위 인턴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2심까지는 유죄가 돼 있습니다. 보세요.
봉사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봉사 인턴 활동은 보통은 그냥 교육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인턴 교육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다.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2분은 이제 이게 시간을 막 날짜별로 쪼개가지고 이제 판사가 얘기한 거지. 당연히 12분이 아니죠. 10시간 넘게 총 합하면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근데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여러 주장들이 있죠. 왜냐하면 인턴이라는 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도 있지만 보통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 업무 인턴이라기보다 그냥 체험학습 인턴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 제가 리포액트에서 예전에 이제 보도해드린 건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직접 이제 그 공개했던 건데 이게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법원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일종의 좀 뭐랄까 그냥 교육을 진행해요. 그냥 보세요. 이 교육 내용 보세요. 법원 홍보 영상 시청, 법원 청사 견학, 홍보 영상 시청, 전주보호 관찰소, 뭐 이동,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 인턴십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수료증에는 어떻게 돼 있어? 청년 인턴 실습 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아니고 단순 교육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산지방법원장도 이런 것들을 부산지방법원이 아니에요. 뭐 서울지방법원도 하고 웬만한 법원에서 다 해요. 중고등학생 상대로. 그런데 최강욱의 조국 장관 아들한테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돼서 아니다. 봉사 인턴 활동이 무슨 인턴 활동이냐. 업무를 수행해야지. 업무. 그것만이 인턴이야. 그러니까 인턴 확인서는 허위. 이런 거를 판결하는 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최병률 원정수 정덕수 판사님, 당신들이 소속된 법원에서 이런 거 다 하고 있다고. 이건 뭐야 그러면? 이분도 그러면 잡혀가야 돼?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 하셨던 분도? 이분도 그냥 교육만 시켜주고 인턴 발급했네. 이 업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법원 홍보 영상 시청, 법원 청사 견한, 전주보호 관찰소로 이동, 법원장 인사말, 홍보 영상 오리엔테이션, 인솔자 인내에 따라 법원 청사 견학, 점심 제공, 보호 관찰소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 여기 뭐 업무가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제가 리포액트에서 보도했지만 제가 영향력이 작아가지고 제대로 안 알려줬죠. 자, 그래서 최강 어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유죄, 이 판결이 어떻게 엉터리인지 증거가 나왔다. 제가 이거 보도한 게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살펴보시죠. 9,614명 보셨네요. 제가 영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때 좀 우라통이 터져. 아무리 제가 이렇게 올바른 기사를 써도 잘 안 알려져가지고. 이 판결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봉사 인턴 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교육 그냥 받은 거 가지고는 인턴 확인서는 허위. 김훈 작가님, 조중동만 보니까 이런 팩트 처음 보죠. 화딱지나. 방송 진행하다 보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시겠어. 자, 그다음 한동훈 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 이제 부부의 어쨌든 그죠? 유죄 판결 받은 것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판적 지점들과 억울한 부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다 짚어드렸습니다. 불리한 부분 안 숨겼어요. 자, 한동훈 딸 봅시다. 지금 2022년 5월 달에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발칵 뒤집혔지만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죠.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 한국 3M이라고 있어요. 회사 아시잖아요. 이게 한동훈 부인 진은정 씨와 친구가 여기 한국 3M의 임원으로 있는데 한지윤 씨가 여기서 노트북 50대를 받아가지고 어디 그 복지관에 기부를 합니다. 근데 기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다 스펙으로 나중에 다 활용될 어떤 그런 기록들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한지윤 딸이 노트북 기부 사실을 미국의 한 이제 가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돈 주면 그냥 인터뷰 해주는 그런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가짜 언론사입니다. 그런 데랑 인터뷰 해가지고 아 제가요 복지관에 이런 거 사회 공헌을 했는데 예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해서 아 뭐 아주 우연한 기회로 뭐 보세요. 기업 상해 공헌 부서에 제가 메일을 보내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했다.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중고 노트북을 기증해서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운 좋게 어떤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50대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업이 어디야? 한국 3M. 한국 3M. 자기 엄마.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게 노트북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 당시에 한동훈 씨는 당연히 유력한 그때 무슨 어디 그 특수부의 검사였고, 그러니까 한국 3M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걸 수도 있죠.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수사만 철저히 하면 뭐가 됐든 걸리면 걸리는 건데, 전혀 수사를 안 하죠. 논문도 어디 뭐 이렇게 가짜로 써가지고 돈 주고 뭐 케냐에 있는 어떤 뭐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뭐 논문인지 에세이인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그 말도 안 되는 사이트에다가 뭐 논문 사이트에 막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알고 봤더니 한동훈 이모가 운영하는 미국 교육 컨설팅 업체가 다 뒤에서 해준 거죠. 그런 게 다 들통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가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뭐 기업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서 노트북 기부했어요. 미국 어떤 언론이랑 한 그 기사가 나중에 삭제돼요.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인지 뭔지 기사가 갑자기 삭제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건은 그냥 유야무야 되다가 리포액트의 또 끈질긴 취재로 이거 저의 단독 보도였어요. 한국 3M의 또 다른 비위가 또 드러나요. 어떻게 된 건지 한국 3M은 계속 한동훈 딸만 계속 챙깁니다. 노트북만 준 게 아니야. 나중에 보시면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이라고 뭐 이게 정부 기관은 아닌데 뭐 이런 거 흉내낸 어떤 기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후원사가 한국 3M이죠. 이 3M이 무슨 뭐 영어 논문 대회를 계속 몇 년째 주최를 하는데 여기 2022년도 수상자 명단 보세요. 한지윤 있죠 여기 체드위 국제학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한국 3M이 주관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영어 논문 대회 이것도 왠지 그 표절로 의심되는데 이것도 또 상 받았네 금상.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사를 썼죠. 기사를 쓰자마자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의 홈페이지에서 이 수상 내역이 사라져요. 지금은 지워지고 없어. 물론 저는 다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만약에 이제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하면 한국 3M이 한국과학기술지원단에 업무 방해한 거죠 이거. 그죠? 한지윤 자체가 업무 방해를 한 게 되겠구나. 한지윤 딸이. 왜냐하면 가짜 논문으로 한국과학기술지원단에 가짜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죠? 부당한 수상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 시상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죠.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죠. 이 나머지 이 수상자들이 전혀 한지윤 씨를 비난 안 하죠. 왜? 다 똑같은 경로로 상 받은 것 같은 의혹이 있죠. 지금 이 명단 수상자가 다 사라져 한꺼번에. 홈페이지에서 사라집니다. 여기 나오면 설수행, 이현서, 왕태영, 장수혁, 뭐 홍서윤, 뭐 조승희 이런 사람들이 왜 제 명단 사라져요? 한지훈만 가짜 논문 제출한 건데 왜 우리 정당한 명단 왜 사라집니까? 항의를 아무도 안 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다 국제학교 이런 애들이야. 외국인 학교 막 민족사관고도 있고 뻔한 거죠. 얘네들 다 대학 어디 들어갔나? 이런 부정 어떤 논문 수상 대회 하필 또 주관이 한국 3M이야. 그리고 이거 사라집니다. 이 후원 제가 이거 기사 쓰니까 한국 3M 이 이름도 사라져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자
공정합니다. 참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한동훈 장관 사과하세요. 민주당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과를 왜 합니까? 사과를 민주당이 하세요. 이 촉새. 어? 아휴. 김은 씨. 어? 팩트 체크는 하고 칼럼 써요? 이것도 제가 기사를 썼는데 제가 영향력이 부족해서 에휴, 2,600명 봤네. 예. 이럴 때 제가 이제 한겨레에 퇴사한 게 가끔 우라통이 터져요. 예. 제가 이거 지금 최소 260만 명이 봐야 될 기사인데 2,600명 봐가지고 전혀 화제가 안 됐죠. 이런 때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이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인간들이 조중동만 보고 이런 칼럼을 쓰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영향력이 적어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자, 정순신 아들 논란으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딸이 얼마나 그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응? 내 새끼 지상주의 최고로 많이 하고 최고로 권력 많이 휘두르는 건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조국 장관은 한 달 하고 사퇴했어요. 부끄러워갖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온갖 권력 남용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순신 씨는 2019년 2월에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에 징계 무효 소송을 벌여요. 결국은 징계가 인정돼갖고 민족사관고에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 무효 소송을 벌여가지고요. 이 징계 기록이 대학 입학 때 어떻게든 반영되지 않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 근데 이 정순신 씨 아들이 어떻게 입학했냐? 어쨌든 징계 기록은 서울대 그 입학사정관이 확인은 합니다. 학교 폭력이 있었구나 하고. 근데 학폭 관련해서 감점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수능 점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합격. 예. 그렇게 해서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정순신 아들이 이 서울대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는 이제 뭐 그죠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순신 씨의 내 새끼 지상주의는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김은 씨에게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동관 아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아들도 이동관 씨도 내 새끼 지상주의 뭐 이건 뭐 더 정순신 씨를 아예 뛰어넘어요. 예. 뭐냐 왜냐면 당시 그 학원 그 학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든 이동관 씨가. 자 보세요. 지금 그 이동관 씨 아들이 학폭 논란이 이제 2011년 이때 이제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계속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상하게 이 이동관 아들이 이 학교에서 그냥 유야무야 됩니다. 뭔가 이 학생들의 진술서도 이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 기사들을 쭉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예.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피해를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 진술서 하나고에 이제 진술한 게 있잖아요. 그 진술서가 뭐 중간에 사라져. 그리고 뭐 이게 뭐 또 보면 이 검찰도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위야무야 잘 처리가 됐는데 이걸 뭘 또 처리하냐 뭐 이런 대충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관은 당시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응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당시 교육부 학교폭력상한 대응 기본 지침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게 지금 왜 이제 당시 하나고에서 유야무야 된 건 맞아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이 피해 학생은 분명히 교사랑 상담을 하거든요. 저 학폭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교사는 학폭 사실 학교에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담임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냥 종결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동관 아들의 학폭 진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고에서 자취가 갑자기 사라져요. 분명히 냈는데 피해 학생 진술서가 있는데 학교 측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안 했대. 이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거죠. 예. 김승유 당시 하나고 그 이제 이사장이 그 교사한테 아니 학생들끼리 뭐 좀 싸울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교사한테 똑바로 잘 처리하라고 너무 이 문제 키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동관이 전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김승유 하나고 재단 이사장이 얘기했대 이 교사한테. 이동관 대변인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청와대 대변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더라. 그러면서 학기 마칠 때까지만 내 아들이 좀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하더라. 아이 이봐요. 그냥 학생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잘 처리하세요. 김승유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야. 이동관이 직접 전화해서 학교 폭력을 무마한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 교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처리를 한 겁니다. 내 새끼 지상주의의 최고봉은 이 사람 아니에요? 김은 씨 눈에는 안 보여요? 자, 또 그다음 나경원 아들입니다. 나경원 아들.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해가지고 무슨 뭐 실험을 했는지 서울대 그 이제 유명 교수의 논문의 제일 저자로 막 등록이 되고 막 그런 일이 나중에 이제 밝혀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고 봤더니 나경원이 친한 교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우 제 아들이 경진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에 이제 실험실을 이 이제 아들이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지도 아래에 뭔가 의대 실험실에서 뭔가 막 이걸 해요. 연구를. 제대로 연구는 했겠어 고등학생이 그냥 뭐 보조 역할이나 했겠지. 근데 뭐 이 서울대라는 어떤 이제 공적인 공간, 의대 연구실을 고등학생이 학부모 부탁만으로 사용한 것 자체도 굉장한 특혜인데 거기를 넘어서서 이 윤모 교수가 자기 그 논문에다가 저자 이름에다가 그 나경원 아들 이름을 올려줘요. 그리고 뭐 또 나아가서 이 친구가 이제 그 학교 예일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이제 나중에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제출을 한 걸로 보여요. 서울대 실험실 빌려 쓰고 학술 포스터에 저자로 등재된 거 요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사용한 것 같다 이런 스펙들을 지금 보도가 나왔죠. 이 친구 지금 예일대 다니고 있죠. 나경원 아들. 나경원이 열심히 도운 덕에 내 새끼 지상주의가 잘 발동을 한 거죠. 서울대에서. 그러면 이런 거는 빼박 아니에요 기자님? 예일대까지 합격했는데 그럼 예일대 업무방해 아니에요. 검찰은 뭐해? 물어보실 수 있죠. 검찰이 수사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소중지, 군입대 가만. 참 한결같아요. 검찰의 권력은 참 자기 편 앞에서는 참 깃털처럼 가벼운 게 한결같아요. 자, 이 보세요. 이게 지금 2020년 기사인데 나경원 관련 고발 여러 가지 있었죠. 포스터 1 저자 등재 의혹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 나오는 것도 있고 기소 중지도 있고 막 이럽니다. 지금 보면 고교 재학 시절 2014년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하고 미국 EMBC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다. 나경원의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하다. 수사 안 하면 불충분한 거죠. 그죠? 증거 불충분하죠. 근데 이제 연구 발표문 사저자 등재 의혹 그리고 예일대에 이거 서류 낸 거는 너무 빼박이라서 이거는 차마 무혐의 처분을 못하고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 왜 뭐 그냥 예. 이게 그러니까 예일대에서 무슨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올 때까지는 수사를 안 하겠다. 시한부 기소 중지. 그리고 나경원 씨 아들이 군대 가지 않냐. 예. 그런 걸 다 고려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 그 이후에 수사 뭐 더 한다라는 뭐 보도 있습니까? 없죠. 예. 지금 조국 장관 부부랑 조민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수사받고 있는데 그래 한결 같아요 아주 검찰 권력은. 전화했대잖아 나경원이. 이거 내 새끼 지상주의의 전형 아닙니까? 에? 김훈 씨 칼의 노래 당신 이순신 장군 칼 들먹일 자격이나 있어요? 칼을 이런 식으로 무디게 쓰면 어떡해? 당신이야말로 정파주의자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해? 이순신 장군 팔아먹고 소설 쓰지 마. 부끄럽습니다. 당신 쓰는 칼은 왜 검찰 앞에서만 이렇게 무력해요? 에? 진짜 힘 있는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집단에 맞서 싸워서 나라를 구한 게 이순신 장군인데 당신은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칼이 쪼그라들고 힘 없는 사람들 앞에서만 이 칼을 막 휘두르고 그러네. 이순신 장군이 언제 그랬어? 윤병세 짧게 합시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일입니다. 이분이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한 번도 아니고 5차례나 받은 게 드러났어요. 30년 넘게 외교부 공무원으로 일하다 공직 퇴임 뒤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계곤란 장학금을 딸이 받을 수 있냐? 이상하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예. 이거 누군가는 이거 못 받은 거죠. 얘가 이제 이거 받아버리는 바람에 진짜 가계곤란한 친구가 이거 못 받았어요. 윤병세 딸이 이거 받아가는 바람에.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가계곤란 장학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업 성취 동료 장학금입니다. 이거랑 헷갈려갖고 사람들이 자꾸 똑같이 비난하더라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가계곤란 장학금은. 근데 조민 씨는 신청한 적이 없어. 그냥 선발된 거예요. 그냥 교수가 주고 싶어가지고. 어쩌라고 학교에서 그럼 선발해가지고 그 장학금을 준 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서울대 교수이고 뭐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데 그때 고위공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장학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래야 됩니까? 에휴, 뭐 어떤 학부모가 그래요. 이미 학교에서 선정해서 준 걸 가지고 제가 먼 미래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 뭐가 될 수도 어떤 고위직에 오를 수 있으니까 우리 딸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부모가 이럽니까? 에? 김은 씨 얘기해봐. 김은 씨가 쓴 과거 경향신문 칼럼 하나 가져올게요. 2007년 12월 칼럼입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다고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2007년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주 걸작입니다. 제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처음입니다. 도덕성에 대해 꺼림칙한 마음이 오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더럽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백지 상태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순 부도덕을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더럽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김은 씨, 조국 장관 부부도 그래서 계속 사과하고 성찰하고 자녀들은 학위 반납하고 지금까지도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렸던 한동훈 씨나 이런 사람들은 사과라도 하고 있습니까?
드러난 게 너무 많은데 이 내 새끼 지상주의의 표본들 아니에요. 다 막 어딘가에 전화하고 이런 것들 흔적들이 다 나와요. 한동훈, 이동관, 나경원, 정순신 이런 적극적인 내 새끼 지상주의자들은 왜 다 냅두고 왜 조국 장관의 허물만 주야 장천 그냥 문제 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김훈 씨의 주장대로라면 살다 보면 더럽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한테는 이렇게 관대하면서 조국 장관 부부한테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글만 유리하게 쓰면 뭐예요.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상한 음식으로 요리를 하는 셰프랑 똑같아요. 이름난 셰프는 맞는데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상한 요리로 음식을 하는데 그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에?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김훈 이런 사람들 글은 잘 써요. 요리 잘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근데 그 주어진 재료 자체가 다 썩었어. 조중동에 다 오염돼가지고 막 팩트 체크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만 막 취사 선택해가지고 막 좋은 글을 쓰면 뭐 하냐고. 먹다가 체하거나 상하거나 배탈 나는데. 에? 제 비유가 그죠? 맞잖아요. 상한 요리로 음식을 하는 셰프랑 똑같아요. 유명한 셰프면 뭐합니까? 썩은 요리만 갖고 요리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제 이 팩트 체크의 게으른 소위 지식인들. 정말 진짜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진짜.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네. 오늘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는 여기 위에 업체들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더 탐사와랑 여전히 이런저런 협업 취재 계속 하고 있고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논란, 비리 취재 결정적인 무슨 제보자 하나 또 저희가 만나가지고 또 증언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취재하겠고요. 그리고 유우성 씨의 새 사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백두산 기행을 한번 같이 갔다 오거든요. 유우성 씨의 새로운 여행사 홍보를 위해서 제가 제 돈 내고 갔다 오는 거예요. 또 공짜로 여행 다녀온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유우성 씨가 만약에 자기 돈 들여서 같이 가자 그러면 저는 아마 또 안 갔을 거예요. 제 성격상. 내 돈으로 내가 가서 홍보해 줄게. 그래 재현아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백두산 천지기행 함께 이제 사진도 찍고 또 우리 허재현 TV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혹시 슈퍼챗 아무도 안 쐈어요? 내가 방송에 집중하느라고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김경대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좀 쏘셨어요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 참 슈퍼챗 많이들 쏘시던데 여러분 네, 허지현 TV도 좀 잊지 말아주세요. 저 덧담사에서 받는 월급 1도 없어요. 다 이 허지현 TV와 리포액트 활동비로 제가 그 돈 모아가지고 제 생활하고 리포액트 운영하고 덧담사 취재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작 소중한 허지현 TV와 리포액트 후원 잊지 말아줘.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